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히 해볼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여기 나가는 메일로 1번 차량 구매 예산, 2번 차량 사용 용도, 출퇴근용, 나들이용, 패밀리카, 기타 등등 적어주시면 되고, 월 가용 유지비는 자동차세, 보험료, 기름값, 기타 등등 다 포함해서 내가 한 달에 차에다가 녹일 수 있는 비용 적어주시면 되고, 4번 디자인은 SUV, 세단, 해치백, 외관, 경차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 5번은 옵션, 기타 애로사항 적어주시면 제가 참고하여 순서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한 달 반 정도 더 걸리는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구독자님은 순수 차값만 700에서 800 정도, 취등록세 및 경정비는 제외. 그러면 취등록세에서 한 50만원 넘게 타고 경정비를 싹 돌렸을 때 이 정도 값이면 어느 차량을 구매하시든 경차가 아닌 이상 거의 10년의 짬밥을 가진 그런 자동차로 치면 이제 상병 말 정도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경정비 비용 상당히 들어간다. 그런 것도 한 100 정도 잡으셔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차를 살 수 있는 비용이 1000만 원이야. 근데 1000만 원짜리 사버리면 여러분들 그 외제차 사용 선고라고 했나? 영정사진? 그거라고 이렇게 잘라 올라오잖아요. 누구누구 고객님 할부 안 나오는 거 제가 차값 3,500에다가 여유자금 1000까지 해서 4,500 뽑아드렸습니다. 그런 데에서 여유자금이란 게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차를 구매하면 어느 정도의 소모품 교체비, 수리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라면 차값은 700에서 800 정도 보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 용도는 출퇴근용, 왕복 150km? 한 달에 20번 출퇴근한다 치면 3000km? 최소 3000km? 거기에 고속도로가 아닌 100% 국도, 강원도 산길, 오르막이 많습니다. 이러면 가솔린, 가스차 절대 비추천 해드리고요. 토크가 있어서 치는 맛도 조금 있고 주행량이 극단적으로 많기 때문에 무조건 디젤 차량으로 보는 것으로. 그리고 월 가용 유지비는 30에서 40인데 문제는 정말 연비 킹왕짱이 오더라도 3000km 정도를 탄다면, 제 3 시리즈가 지금 10만원 넣으면 1000km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비 좋은 차가 와도 한 달 3000km면 기름값으로 이거 다 쓴다. 그렇기 때문에 월 가용 유지비는 50 이상이 맞다. 50 이상으로 넉넉하게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 디자인은 SUV만 아니면 상관이 없음. 그리고 옵션은 스마트키만 있음 무관. 열선 시트도 없어도 됨. 메인카가 따로 있어 연비 좋은 출퇴근 차량을 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지금 바로 생각이 나는 차량은 엑센트 디젤. 근데 엑센트 디젤 하면 저 수건도둑놈 또 엑센트 하네. 엑센트 도둑으로 바꾸시죠? 이 댓글이 달릴 것 같아서 오늘은 엑센트 말고 SUV가 아닌 연비 잘 나오는 국산 차량, 고장도 크게 없는 차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친구는 i30에서 얼굴이 한번 바뀐, 풀체인지가 한번 된 i30 신형 차량입니다. 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디젤 친구로 알아볼 텐데, 일단 이 당시 i30 디젤은 듀얼 클러치 안 들어가고 그냥 일반 6단 변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다음 친구보다 변속기적인 이슈에서 많이 자유롭고, 구독자님이 말씀한 스마트키 외에 다른 옵션들도 준수하게 있고 연식에 비해서, 그리고 일단 복합연비가 17, 16 요 정도로 괴랄하게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상속주행 쫙 하면 25km 이렇게도 나온 친구라서 주행량이 많고 그냥 출퇴근 머신이 필요해 하는 경우에 요 친구 상당히 맛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등급은 크게 기본 등급 유니크, 최고 등급 익스트림 두 가지가 있는데, 익스트림 등급으로 보시면 HID 헤드램프, 천연가죽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2열 공조기 에어벤트, LED 테일램프, 그렇게 핵심적인 옵션이 많이 들어가는데 감가가 될 대로 다 돼서 등급 간의 값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익스트림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트는 이렇게 쫙 있는데 차값은 대략 한 600만원 전후로 하는 것 같고요. 요거는 엔카에 이쁘장하게 올라온 값이고, 내가 개인 차량을 보거나 상사에 등록되기 전 차량을 본다면 500만원 전후로도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차량이고, 외판에 손상이 많은 차량을 보신다면 400만원대까지 떨어지긴 하는데 그럼 나중에 되팔 때도 불리하니까 그냥 대략 500에서 600 사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긴 아반떼 해치백 버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말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반떼 아니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요 해치백 디자인을 가지면서 얘는 튜닝카니까 다른 친구 한번 알아보자면, 솔직히 짐이 많이 들어가는데 차체가 낮고 하체도 수입차 스타일로 단단함이 있어서 고속주행 코너링 다 좋은
그런 팔방미인 같은 해치백이지만 한국인들은 요 엉덩이가 약간 찐따 같다고 많이 기피를 하면서 단종되고 막 후속 모델이 나와도 다 힘도 못 쓰고 다 죽어버리는, 최근에 벨로스터도 장례식 치렀죠. 그렇게 한국인들은 상당히 안 좋아하는 디자인이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공간성이 상당히 잘 나오는데 요 러기지 스크린을 빼고 2열을 눕히면 자취방 짐 정도는 옮길 수 있는, 혹은 나는 1열에 타고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수석에 타고 2열은 접어서 캠핑 짐 싣고 놀러 갈 거야 하는 경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덩치를 보여주는데 문제는 디자인이다. 나는 요 디자인만 견뎌낼 수 있어 한다면 i30 정말 좋은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휠은 요렇게 아반떼급에서 보기 힘든 크롬이 섞인 요런 17인치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갖고 오자마자 다 바꿔야 돼 한다면 한 4-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내작 다 해서, 타이어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스레드가 다 닳았거나 한계 마모선에 거의 다 닿았거나 타이어가 만들어진 지 5년이 지났을 때, 여기 옆구리 보시면 막 19, 2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 19는 19년도, 24는 24주차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유통기한이 됐거나 다 닳았다면 바꿔주자. 생명과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디젤이라서 연비는 너무 좋아. 근데 현대기아차 특성상 진동, 소음 너무 심해. 그거는 요즘 나오는 신차들을 보더라도 여기 방음이고 자시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4기통 디젤은 아무래도 소음 진동이 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 차량을 갖고 오신다면 그래도 10년이 넘고 10만 킬로가 넘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10만이면 이제 시작이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EGR이나 흡기, DPF 이런 거 클리닝 한번 싹 해주시고 연료 필터 바꿔주시고 엔진 오일, 변속기 오일 이런 거는 기본으로 바꿔주시고, 여유가 된다면 엔진 변속기 마운트, 그러니까 미미라고 하는 그 진동 잡아주는 거 있죠. 진동 잡아주는 친구를 바꿔주시면 그 정도 수리만으로 내가 5년 이상은 그냥 거뜬하게 탈 수 있을 것 같다. 한 20만 킬로 초중반대까지는 처음에만 한번 싹 잡아주면 그때까지는 크게 돈 들어갈 구멍은 없다는 저의 생각이 있고요. 국산 차량이라서 소모품, 수리비용 여러모로 많이 저렴하니까 한번 싹 돌리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고, 차량 인테리어는 이렇게 생겼는데 당시 아반떼, 와이프 소나타, 그랜저 HG 모두가 섞여있는 실내 같다. 그리고 시트는 보시면 아반떼급에서 보기 힘든 천연가죽이 들어가는데, 요즘 신차 아반떼도 최고 등급 아니면 천연가죽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 당시에는 이렇게 천연가죽을 넣어주면서 장기적인 내구성도 조금 더 좋고, 지금은 솔직히 기름때가 반들반들 다 껴있어갖고 이게 조금 별로야. 근데 내가 갖고 오자마자 가죽 클리너로 기름기 한번 싹 빼고 코팅 한번 해주고 그 정도만 해도 훨씬 좋은 컨디션으로 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반떼급이지만 시트가 작긴 해. 그래서 무릎 공간이 여유롭긴 해. 근데 아반떼는 망할 요 헤드룸이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i30는 헤드룸이 굉장히 넉넉하다. 그런 장점이 있는 친구 같습니다. 그리고 2열 공조기가 있다는 것, 아반떼급인 준준형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죠. 물론 핸들은 약간 손상이 많아. 핸들 커버 눌림 자국도 살짝 보이고 여러모로 상처가 많은데, 요거를 바꾸거나 수선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핸들 커버 씌우는 게 비용적으로 좋을 것 같다. 아니면 그냥 쓰시던지. 그리고 버튼 배열도 정말 크롬은 여기 딱 한 개 들어간 불쌍한 재질의 플라스틱이 들어가는데 요 정도 급은 어쩔 수 없다. 도손잡이에 크롬? 요 정도만 해도 어디신지 요런 소리가 나오는 친구. 그리고 내비게이션으로 주장하는 친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쓰긴 힘들고 후방 카메라용으로 봐야 되는데, 난 이거 정말 오래 탈 거야, 그냥 이 차에 뼈를 묻을 거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하겠지만, 조금 오래 탈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기 안드로이드 모니터 하나 시공해 주시면 요거로 티맵, 카카오 내비, 유튜브 이런 것도 다 사용 가능하니까 한번 요런 게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조그만하게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어봉 주변도 아반떼급인데 무광 크롬 요만큼의 블랙 하이그로시에다가 요거는 요즘 나오는 K3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 물론 요 밑에 플라스틱은 굉장히 불쌍하긴 한데 적어도 손이 닿는 부분은 블랙 하이그로시, 가죽, 크롬 이런 거로 장식을 해주니까 내장재 질은 아반떼급보다는 소나타급에 가까운 것 같다. 그리고 키가 2개인 것, 중고차에선 굉장히 대단한 장점이다. 현대기아차는 키 복사하는데 얼마 들지도 않지만 벤츠 같은 경우엔 14년식 이후였나 15년식이었나 아무튼 키 복사가 안 돼. 키 복사가 안 돼서 독일에서 무조건 받아와야 돼. 그 비용이 막 130만 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벤츠 차량을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키 2개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트렁크 공간은 말씀드린 대로 러기지 스크린 빼버리고 2열 눕혀서 쓰시면 정말 차박은 힘들지만 캠핑 짐 때려 박는 정도는 충분한 공간성이 나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친구에 대한 총점은 600만원 전후, 그리고 미친 듯한 연비, 복합 17 전후지만 실제로 타보면 그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친구고, 요 당시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지 않은 디젤차, 넓은 공간성, 높은 고속 안정성, 요런 거를 다 생각했을 때 저는 10점 만점에 9점 정도 주고 싶은 친구입니다. 네, 오늘은 700에서 800 정도 예산, 출퇴근용 거의 한 달에 3,000, 100% 국도지만 오르막이 많습니다. i30가 고속주행에서 연비가 대단히 좋긴 하지만 공인 연비가 도심도 16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꽉 막히는 길도 아니겠죠. 그냥 산길이라 하니까 충분히 항속주행 할 수 있을 것 같고, 월 가용 유지비는 30에서 40이지만 조금 더 넉넉하게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 SUV면 아니면 상관이 없음. 만약에 여기에 세단 이렇게 적혀 있었으면 액센트 말고는 답이 없었겠죠. 그리고 스마트키만 있음 무관, 메인카가 따로 있어 연비 좋은 출퇴근 차량을 원합니다 하셨을 때 저는 i30 2세대 디젤 차량 권장드렸고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여기 나가는 메일로 1번 차량 구매 예산, 2번 용도, 3번 월 가용 유지비, 4번 디자인, 5번 옵션, 기타, 애로사항 적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